캐드쟁이 AI입니다. 오늘 영상을 원래는 못 찍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찍게 되네요. 아침부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누가 치고 가가지고 그것도 뺑소니로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사고를 내놓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뺑소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사고 냈다고 뭐 그냥 보험 처리해주고 끝내면 될 걸 가지고 서로 기분 나쁘게 그럴 거 있나요? 뭐 아직 범인은 못 잡은 상태고 그나마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게 그 사람이 뺑소니를 낸 거를 다른 분이 보셔가지고 바로 저한테 다른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에 이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뭐 뺑소니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는 그 사람이 보험 처리하고 한다 그러면 별 책임 없이 그냥 끝난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뺑소니를 쳤는데 그냥 끝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긴 하네요. 자, 뭐 어찌됐든 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차피 캐드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이제 인벤터, 이제 화면 제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을 좀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뭐 이제 그 이후에 뭐 모델링을 하고 뭘 하고 다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제어 방법은 이제 작업 공간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부품 작업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제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 도면을 열어야 되니까 컨트롤 N을 누른다고 제가 했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N을 눌러서 이제 새 파일 작성해주고 여기 작업 공간이 이제 여러 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부품 작업 공간에서 저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트 메탈과 스탠다드 IPT가 있는데 저는 스탠다드 IPT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할 때는 항상 요 단위 같은 거를 확인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확인 안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부품 작업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영상에서 나왔었을 거예요. 작업 공간별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드릴 때.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 제어를 할 건데 지금 화면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제어를 하게 되면 화면이 막 돌아가도 돌아가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간단한 게 하나 그려져 있어야 돼요. 뭐 아직 그리는 방법은 안 배웠지만 지금은 제가 하시는 걸 그냥 순서대로 따라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화면의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2D 스케치 시작이 있고요. 여기 앞 화살표 있는 부분을 누를 게 아니라 요 위쪽 요 이미지 있는 곳을 눌러줄게요. 여기서 딱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작업 평면이라고 하죠. 작업 평면을 선택할 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하나의 평면을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2D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좌표가 3차원 공간으로 나눠져 있으면 3개 축이 나와 있으면은 얘는 어디다 그려야 될지 몰라요. 요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오토캐드 3D보다 약간 무식한 점이다. 멍청한 점이다. 왜냐면 오토캐드 3D에서는 내가 3차원 공간에서 어디다가 그리든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얘는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2차원 평면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케치를 그리기 위한 작업 평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는 여기 보면 X, Y가 정면이고 요거고 그 다음에 Z, Y가 여기 우측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X, Z가 평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X, Z를 클릭하고 요걸 딱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화면이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요거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들어가서 거기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면 작성이라는 패널이 있고요. 작성에 위쪽에 올라오시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냥 직사각형 쓸 게 아니라 요 밑에 화살표 있는데 여기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도 이제 여러 가지 그릴 수 있고 직사각형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다각형이나 형태들을 그려줄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쓸 거는 직사각형 해서 2점 중심이라고 써져 있는 요걸 쓸 겁니다. 얘를 딱 클릭을 하고 처음에는 요 가운데 노란 점 저기가 원점이에요. 원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로 클릭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잡으면 형태가 나오죠. 자, 일단은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 저렇게 자동적으로 치수 칸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저건 신경 안 쓸 거예요. 우린 지금 치수적인 거 저런 것들은 신경 안 쓸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내려놓을게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치수가 입력되진 않습니다. 그냥 저 정도 사이즈다라는 크기만 이제 입력이 되고요. 이 상태로 이제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요걸 누르면 스케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스케치가 끝나고 이렇게 하나의 스케치된 형상이 나오고 자, 검색기 쪽 모형 검색기 쪽에 오시면 스케치 1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스케치 피처라고 합니다. 저건 스케치 피처가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저 스케치 피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3D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기능을 쓸 거예요. 돌출. 네, 작성해 보면 돌출이 있고요. 돌출을 딱 클릭. 자, 그러면 지금 작성된 프로파일이 하나예요. 만약에 프로파일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 저렇게 자동으로 돌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중에 어떤 부분을 돌출시킬 거냐 다시 한번 내가 선택을 하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딱 저렇게 프로파일로 준비된 공간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돌출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저는 값도 입력 안 하고 여기 있는 화살표를 마우스로 잡아서 드래그 해가지고 길이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약간 길이를 늘려서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 영상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놓으면은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구분이 갈 수 있게 자, 약간 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입체가 생기게 되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입체에서 지금 내가 눈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해당하는 면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요. 선택하면서 바로 이렇게 아이콘이 따라옵니다. 이 아이콘은 저 면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빠르게 표시해줘요. 빠르게 표시해줘서 여기 보면 돌출 편집. 방금 전에 했던 돌출이라는 명령을 편집해 줄 거냐. 그러니까 돌출 아까 줬던 높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변경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편집하면 저 형상을 돌출할 때 사용했던 스케치를 편집해 줄 거냐. 우리가 처음에 그랬던 그 스케치를 다시 수정할 거다라는 걸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공유. 내가 그린 스케치를 공유하는 스케치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공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스케치를 보이게 함. 지금 스케치가 자동적으로 안 보이는 상태죠. 내가 스케치를 사용해서 처음에 스케치를 그렸을 때 스케치 형태가 보였잖아요. 근데 사용해서 돌출 같은 명령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그 가시성을 꺼버려요. 대부분 스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건 아니고 스케치는 항상 우리가 사용했던 피처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장을 하면 그 안에 있어요. 대신에 가시성이라는 게 꺼진 상태로 있는데 그거를 여기 와서 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선택된 면을 새로운 작업평면으로 해서 저기다가 스케치를 새로 작성을 하겠다. 스케치 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있는데 작성 마침이라고 돼 있는데 작성 마침이 아니라 저게 뭐냐면 여기 보면 후처리예요. 후처리. 여기 후처리도 원래 후처리라고 안 돼 있었어요. 후처리라고 안 돼 있었는데 저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지적이 들어갔고 이제 그 지적받은 거 저거 이제 후처리를 하자라고 누가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후처리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쪽은 안 바꿨네요. 예. 자, 어쨌든 저희는 여기서 스케치를 하나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 작성 요거를 클릭을 할 거고요. 스케치 작성 클릭하면 화면이 다시 내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스케치의 수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 저렇게 스케치로 해서 어떤 면을 선택하면 항상 그 면을 수직으로 저렇게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안 바뀌게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방금 전에 봤던 대로 입체 영상이 그대로 보이는 채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옵션에서 제어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케치 연습하러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뭐 해줄 거냐? 직사각형을 다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작성 패널에서 직사각인데 아까 썼던 요게 아니라 여기 화살표를 다시 눌러서 2점 직사각형 가장 기본이 되는 2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원점에다 갖다 대면 녹색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때 클릭을 하고 쭉 당겨서
형체 요 끝에다가 갖다 댈 거예요. 여기서 요 모서리 점에 갖다 대니까 저기 녹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저게 아마 이제 인벤터를 처음 깔고 지금 제 강의를 보면서 똑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저게 뜨고요. 간혹가다 저게 안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거 안 뜨시는 분들은 옵션에서 뭔가를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딱 녹색점이 안 나오더라도 뭐 대충 이렇게 약간 크게 해서라도 하시면 돼요. 약간 크게 해서라도 하시면 되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 녹색점을 딱 찍어주면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 녹색점에 딱 맞춰서 그려져요. 자, 다 그려졌으면 마무리 눌러서 스케치를 끝낼 거고요. 그럼 이제 스케치 피처가 하나 더 생겼죠. 2번 스케치 2라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돌출. 자, 돌출을 해주면 1번 스케치는 지금 숨겨져 있고 실제로 보이고 있는 스케치는 요거 하나고, 그다음에 1번 스케치는 이미 다른 애가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출이 저 스케치에 있는 저 막혀있는 공간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게 아니라 저는 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력에 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불리언, 옛날에는 이제 불리언 연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게 캐드에서 이제 오토캐드에서 이제 제가 오토캐드 3D도 하니까 그런 오토캐드 3D 하신 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는 이제 뭐 합집합이냐 차집합이냐 교집합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익스트루드냐 유니온이냐 아니면 서브트랙트냐 인터섹트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불리언 연산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빼낼 거니까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빼낼 거니까 여기서 절단이라고 돼 있죠. 절단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절단 눌러주고, 절단 길이가 전체 길이가 다 돼 있으니까 여기 화살표로 움직여서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요 정도만. 자, 그래서 확인. 자, 그럼 이제 이쪽 면이 정면, 이쪽 면이 우측면, 이쪽 면이 평면. 그리고 저면하고 배면하고 좌측면은 요 파진 게 없으니까 좀 구분이 가지겠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화면 제어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화면에 이 형체가 다 안 들어와 있어요. 약간 빠져 있는데, 이때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그리고 오토캐드랑 똑같이 이제 손바닥 모양이 나오죠. 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손을 띄시면 안 돼요. 계속 누르고, 손바닥 모양이 나오고, 그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펜이 동작합니다. 펜. 그렇죠? 얘는 물체의 위치가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체를 이제 바라보는 초점의 방향을 이제 바꿔놓는 거죠. 초점 이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간 옆으로 가서 물체를 바라본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물체를 요 공간상에서는 위치가 안 옮겨지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뭐 옆으로 밀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3D는 원래 개념이 조금 이상해요. 오토캐드에 비해서 이상한 게. 어떤 때는 이게 물체 기준인데 이게 물체의 그러니까 이 절대적이라는 건 이 작업하는 공간상에서의 위치는 이동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동되는 것 같은 이런 펜 동작을 하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작업하는 공간 내에서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점 기준으로 아까 저희가 스케치를 할 때 원점에다 딱 맞춰가지고 했잖아요. 원점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말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물체가 이동한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보는 사람이 이동했다. 근데 3D CAD는 이동이나 그런 거의 관점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게 다른 게 이제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줌에서 확인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토캐드를 배우지 않고 이제 3D CAD를 접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토캐드를 접하고 3D CAD를 접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줌의 회전 방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줌을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용해서 휠을 돌리는 걸 가지고 오토캐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D CAD에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인벤터는 분명히 오토캐드를 만든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동일하게 만든 3D CAD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캐드는 가운데 휠을 앞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네, 확대죠. 확대라는 거는 물체가 커지는 거죠. 내가 가까이 가서 본다. 그래서 오토캐드는 어떻게 보냐면 휠을 앞으로 돌리면 사람이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휠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돼요. 그래서 내가 휠을 앞으로 돌리면 내가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니까 물체에 가까워지니까 물체가 이제 커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벤터에서도 이제 가운데 휠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돌려보실까요? 돌려보면 분명히 이제 인벤터 설치하고 그냥 제 수업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됩니다. 이 개념이 반대인 거예요. 반대로 휠을 뒤로 당기시면 확대가 됩니다. 이게 오토캐드랑 정확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먼저 익히신 분들은 불편한 게 뭐냐면 오토캐드에서 난 습관이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돌리면 확대가 되고 뒤로 돌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많이 하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나 확대해야지 하면서 휠을 돌리지 않아요. 확대해야지 하면서 확대하려면 휠을 앞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야지 하면 어느 틈엔가 손이 그냥 앞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확대해야지, 축소해야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휠을 앞으로 돌린다, 뒤로 돌린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게 이제 몸에 뱄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인벤터를 쓰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반대가 되니까. 3D의 개념은 뭐냐면 마우스 휠을 돌리는 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요 물체가 저 멀리 간다. 마우스 휠 돌리는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을 앞으로 돌리면 물체가 휠 앞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가버리니까 저 멀리 가는 거잖아요. 휠 돌리는 방향으로 하면 내 앞으로 쭉 가버리는 거니까 물체가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휠을 내 쪽으로 당기면 물체를 나 쪽으로 당겨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라진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토캐드 개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물체가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물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업 공간 내에서의 물체의 절대적인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 개념에 혼동이 생겨요. 근데 왜 확대 축소는 물체가 마치 저 멀리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왜냐면 이 공간 안에서는 물체는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개념으로 짜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3D 캐드들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개발을 했던 오토데스크 회사에서 만든 인벤터마저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인벤터 개발자였으면 같은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했을 거예요. 오토캐드. 그리고 저는 휠 확대 축소의 방향은 오토캐드의 개념이 맞아요. 왜냐면 이 물체는 이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 얘를 가까이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가가서 본다든가 뒤로 가서 본다든가 그 개념이 훨씬 더 맞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불편한 상태를 계속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거는 학원 가도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휠의 확대 축소 방향을 일단 바꾸고 시작을 합니다. 요걸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옵션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옵션을 들어가려면 여기서 자, 위에 탭을 보셔야 돼요. 탭. 3D 모형, 스케치 주석, 검사, 스케치 주석, 검사, 도구. 도구에 있습니다. 도구를 클릭하고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있어요. 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합니다. 자, 저게 이제 요 프로그램 전체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던 다이얼로그 박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제 모니터 해상도에 따른, 이제 글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조정들은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다 그랬죠. 이 글씨들이 지금 쬐깐한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화면 확대, 기능을 썼더니, 예전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시꺼멓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확대 안 하고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위에 탭들이 여러 개가 쭉 있습니다. 예, 이 탭 중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화면 표시라는 게 있어요. 화면 표시 딱 이렇게. 만약에 4K 모니터가 아니면 이게 두 줄로 나올 거예요. 요 칸이. 저는 4K 모니터의 공간이 넓게 잡을 수 있어서 한 줄로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4K가 아니고 뭐 HD급 아니면 뭐 2K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 약간 좀 작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 이제 제어창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박스에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글씨가 오히려 큰 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칸이 두 칸으로 나눠서 그렇고요. 어쨌든 화면 PC에 오시면은 요게 어디냐 밑으로 쭉 오다 보면 3D 탐색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줌 동작이 있고요. 여기 보면 방향 반전이 있습니다. 방향 반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죠? 방향 반전 체크 여기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마우스 가운데 휠을 앞으로 돌려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확대되고 뒤로 당겨보시면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토캐드하고 똑같은 상태로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학원 강사님들 좀 저거 이제 바꾸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썼을 때도 전 준방향을 바꿨느냐 거의 대부분 3캐디들은 저 준방향 바꾸는 옵션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제도에서 3D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기계 쪽에서 설계 쪽에서 3D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오토캐드를 기본으로 학습을 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았기 때문에 저거 옵션 안 달아주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3D 캐드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저 옵션은. 그래서 바꿔주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저는 좀 성격이 좀 독특한 게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난 적응해보고 개념대로 적응해보고 싶어 해서 실제로 저는 이제 이거를 안 바꾸고 씁니다. 헷갈리더라도 안 바꾸고 써요. 자, 그래서 저는 안 바꾸고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줌 할 때는 가운데 휠을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확대하고 축소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설정이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헷갈리는데 저걸 굳이 저처럼 고집을 피워가지고 기본 설정을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업무 효율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식대로 원래는 저거를 체크를 해서 앞으로 돌리면 확대되고 뒤로 돌리면 축소되게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약간 이상한 이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펜까지 가운데 휠 꾹 눌러서 동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D 할 때는 오토캐드 3ds 마찬가지지만 이 물체를 이제 뺑글뺑글 돌려봐야죠. 우리가 이제 입체로 뭔가 표현이 되면 입체로 표현이 됐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D 캐드를 강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3D 캐드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강조를 하는 게 2D 캐드로 하면 얘네들이 입체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형상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되고 원하는 면을 돌려볼 수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3D 캐드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관점의 차이인데 3D 캐드는 뭐냐면 항상 어딘가 면을 얘가 아무리 입체여도 내가 어딘가 한쪽 방향을 바라보면 그 반대쪽은 항상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걔를 보려면 화면을 무조건 돌려야 돼. 그럼 돌리면 또 안 보이는 데가 생겨.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2D 캐드 쪽을 좋아하는 게 2D 캐드는 숨은 선을 이용을 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봐요. 어찌됐든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 반대쪽이랑 그런 거 지금 안 보이는 쪽을 보려면 화면을 돌릴 수 있어야겠죠. 자,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빗이라고 해요. 오빗. 그렇게 물건을 이제 입체로 돼 있는 물건을 뺑글뺑글 돌려서 여러 군데의 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오빗이라고 하는데 오빗 기능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오토캐드 3D 하셨던 분들은 쉽게 할 거예요. 키보드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누르면 손 모양이 아니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그렇죠. 물체를 돌려가지고 뭐 아래를 본다든가 위아래로 이제 돌리면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렇죠? 좌우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 오빗이라고 하고 지금 가운데 녹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저기가 회전축이에요. 회전축이 표시됩니다. 자, 제가 마우스를 이쪽으로 빼서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꾹 해서 돌려볼게요. 그래도 회전축은 저기. 그렇죠?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고 나서 쭉 가운데 휠 꾹 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래도 회전축은 저기예요. 뭔지 이해하셨죠? 예. 항상 회전축 정해진 데서 돌고, 만약에 내가 회전축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요 면을 한번 선택해볼까요? 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세요. 요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면을, 그리고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쭉 움직이면 면의 중심 쪽에 이제 저렇게 회전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를 한번 딱 클릭해보면 요 모서리의 중앙에 회전축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얘가 회전하는 반응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전축은 내가 그 모양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돌려가지고 보고 싶은 그 면이나 선이나 모서리나 형상에 집중해서 돌려주고 싶다면 걔를 먼저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가운데 쉬프트 키 누르고 가운데 휠 눌러서 이렇게 회전축을 바꿔가지고 돌려주실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회전축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돌리다 보면은 얘가 화면 바깥으로 이렇게 휙 나가버려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 기능이 버전에 따라서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2000년도, 2019인가? 뭐 2020인가? 어쨌든 2000년도 거의 다 돼가지고 저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번 정해진 회전축,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전체 그려진 형상의 중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는 이 물체 전체 최적이라기보다는 전체 그 아웃라인 면적의 중앙을 회전축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돌려서 해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막 이제 막 돌리다 보면은 이제 얘가 막 이렇게 위치가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 정면에서 본 모습, 아니면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기본 등각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일반 강사님들은 남동 등각 투영이라고 하는 그 방향. 그거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잘 맞추려고 해도 절대 그 방향으로 못 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벤터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B큐브입니다. B큐브. 그래서 B큐브를 얘는 저는 쓰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대부분 이제 오토캐드 쓸 때는 막 3D 할 때 B큐브를 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쓰시는 강사님들은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B큐브 있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작공간 뭐 차지해가지고 방해된다, 걸리적거린다, 뭐 그러는데, 근데 오토캐드에서도 저 B큐브를 쓰면 되게 편한데 희한하게 안 쓰시더라고요. 물론 2D 할 때는 이제 의미 없는 애죠. 2D 할 땐 끄는 게 맞는데 3D 할 땐 얘가 있는 게 나은데. 어쨌든 이 B큐브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B큐브에서 이제 여기 정면도 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모니터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면도를 딱 클릭하면 금면에 이렇게 쭉 봅니다. 근데 정면도라는 글자가 똑바로 되진 않네요. 자, 그럴 때는 여기 롤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똑바로 된 모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면도 보고 싶다면 여기 화살표 딱 눌러주면 우측면도로 가죠.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를 동시에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면도와 우측면도 사이에 있는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살짝 하이라이트 되죠. 이때 딱 클릭하면 여기가 정면도, 이거 우측면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동등각 투영, 여기서 요 위쪽 코너 모서리를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뷰큐브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등록된 홈이 있습니다. 홈. 근데 홈은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상태에서 남동 등각 투영이라고 일반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이제 기본 등각. 정면도가 보이고, 우측면도가 보이고, 평면도가 보여요. 이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홈 버튼은 거기 그걸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확정적인 어떤 면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직각. 정면, 딱 직각이죠. 네. 그 다음에 평면, 그 다음에 우측면, 요런 거 볼 때는 뷰큐브 이용하면 되고요. 저 확정적인 이제 직각면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각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45도 기반. 그렇죠? 45도 기반은 아까 봤던 정면과 우측면이 같이 보이는 요 상태. 정확하게 45도 딱 틀어서 본 거죠. 예. 아니면 Z축까지도 45 틀어가지고 보는 남동등각 투영. 기본 투상, 기본 등각. 요 상태. 이런 것들이죠. 밑으로도 볼 수 있겠죠. 밑으로. 그래서 요 뷰 큐브를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제 요 뷰 큐브에서 보이는 요 써 있는 요 글자들도 이제 제가 난 여기 정면 아닌데 다른 데 정면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하자고 조금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면을 보는 방법 제어해 주는 게 이제 요 내비게이션 바 이쪽에서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클릭해 주면 요 마우스에 이제 휠이라는 게 따라다녀서 여기서 난 화면을 돌릴 거야. 제가 오빗이라고 했죠. 오빗이 궤도예요. 그리고 확대할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해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X 잘 안 씁니다. 불편해요. 차라리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마우스 가운데 휠 가지고 컨트롤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뷰 큐브 가지고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펜 손가락 요거 손바닥 요거 눌러주는데 초점 이동이라고 하죠. 네, 초점 이동. 이거 가운데 휠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얘를 누르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줌일 테고 얘가 오빗 회전 자유궤도 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요건 이제 복이라고 해요. 복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페이지 업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페이지 업 다운 있죠. 페이지 업 다운. 그래서 페이지 업인데 저건 뭐냐면 내가 이면을 바라보고 싶어. 이면의 형태를 직각으로 바라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페이지 업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형상이 가지고 있는 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컨트롤 Z를 눌러버렸네. 형상이 가지고 있는 면. 참고로 내가 화면을 돌린 거는 컨트롤 Z, 컨트롤 Y로 뭐 취소한다든가 되살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자, 마찬가지, 나 이면을 직각으로 바라볼 거예요. 이면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아이콘인데 아이콘을 딱 클릭해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한 면에 직각 방향으로 바라보겠다. 그 면이 딱 보이게 그렇게 바라보겠다라고 할 때 쓰는데 이제 페이지 업 버튼이라고 하니까 페이지 업 버튼을 외우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내비게이션 바의 요 밑에 이제 아이콘 요거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거는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인벤터를 처음 깔면은 이 아이콘이 없습니다. 인벤터 처음 깔면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예요. 딱 이 상태로 돼 있어요. 저 아이콘 없는 상태로. 저건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추가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밑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 사용자라고 나오죠. 클릭해서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주면 앞에 줌 전체를 딱 체크해 줄게요. 그러면은 하나 더 생기죠. 줌 전체.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페이지 업만 등록이 돼 있고요. 나머지 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이제 뒤에 단축키가 다 써 있거든요. 보기는 페이지업, 줌 전체는 홈, 그 다음에 줌창은 Z, 줌 선택은 엔드, 이전 뷰는 F5, 다음 뷰는 Shift F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외워서 쓰는 게 좋고요. 못 외우겠다 그러면 여기 등록해서 쓰셔도 됩니다. 뭐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작업의 빠르기를 생각을 하면 이것들을 이제 외워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여기 할당되어 있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축키죠.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별하기 좋은 걸 변경을 해서 그렇게 외워서 쓰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학생 단계에서는 단축키를 변경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않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변경이 돼 있겠지만 시험장 가면은 변경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일부 이제 제가 유튜브 다른 강사님들이 인벤터 설명을 할 때 하는 걸 보면 그 강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들을 학생들한테 쫙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갔을 때 그 단축키를 세팅을 하고 해라. 그 세팅하는 시간이 솔직히 저는 더 아까울 것 같아요. 자학시험 가서. 그래서 내가 학생 단계로 공부를 할 때는 학생 단계에서는
속도가 단축키를 사용해서 속도를 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물론 오토캐드는 항상 단축키를 이제 외우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토캐드는 거의 대부분의 명령들을 단축키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3D 캐드는 명령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단축키화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좀 띄엄띄엄이 있습니다. 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사각형, 우리가 이제 캐드에서는 사각형을 하면 REC, 렉탱 하나잖아요. 직사각형 그려주는 방요. 근데 얘는 사각형 그려주는 방식이 REC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아까 저희가 스케치에서 들어갔을 때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요거 안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 제가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갈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직사각형 눌러서 확대를 해보면 사각형을 그리는데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고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명령어가 따로 할당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방식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라면,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면 직사각형이라는 거 하나만, 요거 명령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옵션으로 뺄 거예요. 근데 캐드가 명령어 개수가 적은 게 뭐냐면, 그 명령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맨드 라인에 보시면 옵션들이 쫙 깔려요. 옵션화 하거든요. 명령은 하나로 두고. 얘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희한하게 다 명령을 개별로 만들어요. 사각형을 그리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단축키를 얘는 한두 개 가지고 뭐 세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또 동일한 것들에 관련해서 여러 개의 단축키가 할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축키를 이제 제대로 할당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단축키를 이렇게 권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3D 캐드에서 요거는 컨트롤 Z로 빠져나갈게요. 3D 캐드에서 단축키는 물론 이제 작업 성능을 이제 늘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땐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작업 효율이 확 올라간다라는 건 맞지만, 제가 이제 3D 캐드에서 단축키 쓴다고 작업 속도가 올라간다?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2D 캐드처럼 명확한 효과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시면 돼요. 어쨌든 실무에 가게 되면 결국 단축키를 쓰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쪽이 아무리 효과가 미약하다 그래도 더 효율이 좋으니까. 하지만 학습 단계에서는 그러지 않는 걸 권장을 한다. 예, 단축키를 세팅을 하려면, 시험 때 세팅을 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손을 대야 돼요. 물론 이제 일부 강사님들이 할 때는 최소한의 것을 알려줄 거예요. 최소한의 것.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하고 알려주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문제는 그 단축키가 누구 중심? 강사 중심. 그거는 당신 취향이고. 그 단축키 같은 경우는 자기 취향하고 안 맞으면 오히려 비효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자기화시킨다. 자기 스타일하고 맞춰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한계가 생겨요. 한계가. 그런 교육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축키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세팅하는 법은 알려드리지만 제가 어떤 값을 추천하진 않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랑 학습할 때는 굳이 단축키를 외울 거면 기본으로 할당되어 있는 단축키를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살려놨던 건 여기서 보면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나 추가돼요. 그거 외에도 뭐 투명도 있고 조명 스타일도 있고 고정 평면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 비주얼 스타일을 이제 켜놓는 이유는 저건 자주 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D의 단점은 입체 영상을 보는 대신에 입체 영상이 가리고 있으니까 가리고 있는 뒤편이 안 보인다. 그래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야 되고요. 저 뒤에 가려진 게 보여질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바꿔주는 게 비주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타일 요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사실적, 음영 처리, 모서리로 음영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사실적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위에 있는 옆 사이드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선색들이 빠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보고 있는 저기 사물들은 모서리에 누가 나 모서리요 하고 선을 쫙 그어놓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3D 작업할 때는 모서리 선이 명확하게 없으니까 명확하게 물건을 구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물건의 형상을 구분하기. 그리고 우리 현실에 있는 물건들은 저기 모서리에 선이 없어서 그 형태가 명확하게 잘 구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현실에 있는 물건들은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 반사광.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반사광 표현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반사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엣지에 빛이 모여요. 모서리에 빛이 모여가지고 모서리는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없는데 선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 사물들을 보면은 그 모서리에 보면은 그 모서리의 색깔이 달라요. 그 엣지들의 빛이 반사돼가지고 뭉치는 것들이 달라져요. 날카로운 모서리. 실제로 모든 모서리가 다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약간 둥그스름하거든요. 거기에 빛이 맺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사물은 모서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 표현하려 그러면 그래픽의 그 자원들을 엄청나게 땡겨 써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여기 밑에 화살표 클릭하고 자,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하면 모서리가 이렇게 딱딱 그려지면 우리 형상을 좀 더 인지하기 좋다. 그래서 저 방식을 많이 쓰고 사실적 말고 그냥 음영 처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사실적이냐 음영 처리냐 차이가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재질 효과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구분이 가요. 사실적은 진짜 재질 옆에 있는 색상 효과도 좀 더 이제 리얼하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색상을 부품의 색상을 기본값으로 돼 있는데 제 거 그래픽 카드 근데 이게 표현이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좀 달라져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제 거 그래픽 카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서 금박색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지금 음영 처리인데 사실적 약간 표현이 다르죠. 금박색은 좀 아닌가? 다른 색을 해볼까? 금색으로 할 거야. 네, 제 거는 그래픽 카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음영 처리. 진짜 사실적인 표현이 안 나오네요. 저게 이제 되게 사실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뷰. 자, 뷰 쪽에 와서 기본 IBL로 돼 있어서 그런가. 그냥 제 거 그래픽 카드가 안 좋은 걸로 할게요. 근데 지금 보면 색감이 약간 달라지는 게 음영 처리 사실적. 요건 안 달라지네요. 음영 처리. 원기둥이 하나 필요한가? 원기둥 하나 추가로 그려볼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3D 모형으로 오시고요, 다시. 자,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면을 잡을게요. 위에 면을 잡고,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원. 자, 그래서 클릭하고, 이렇게 대충 크게 잡고, 바깥으로 안 벗어나게 잡았어요. 마무리. 그 다음에 돌출은 그냥 이 정도 해줄게요. 확인.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사실적 달라지는 거 없네요. 이거는 그냥 제 거 그래픽 카드가 좀 안 좋은 걸로 이게 진짜 사실적 제대로 표현이 되면 진짜 실물하고 가깝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되게 많이 타요. 제 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바꿔보면 사진 부스 네. 환경을 좀 바꿔보면 다르게 나오는 게 있나? 낡은 창고 네, 안 되네요. 제 거는 그냥 제 그래픽 카드가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진짜 사실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사실적이고, 요 재질이, 그러니까 이제 금색하면 진짜 골드바, 얘가 이제 사각면이 많잖아요. 그럼 골드바 보듯이 이렇게 딱딱딱 보이게. 예. 그렇게 나오고, 이제 그냥 음영 처리하면 그냥 누리끼리한 색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색깔만 딱 나오고, 그래서 원래 사실적하고 음영 처리가 바뀌면, 표현되는 게 달라지는데, 제 거는 그래픽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노트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서리로 음영 처리는 이제 음영 처리에 모서리에 이제 색깔이 들어가는데, 이거 색깔 누리끼리한 걸로 바꾸니까 모서리 선도 노란색 비슷하게 이렇게 쫙쫙 그려지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저거는 색상은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3D 모형으로 돌아갈 거고, 색상은 기본값. 제 거에서는 뭐 바꿔도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났으니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딱 하면 어떻게 돼? 숨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숨은 선의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2D 캐드보다는 좋지 않은 게, 여러분들 저 숨은 선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구분이 가게 딱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3D 캐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저러고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면 이렇게 선으로만. 이거는 오토캐드 3D 할 때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숨겨진 모서리가 있는 와이어프레임 하면, 이렇게 숨은 선. 이 숨은 선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가시적 모서리만 있는 거면 그냥 지금 눈앞에 숨은 선은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외형선만 보이는 그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단색, 수채화, 약간 수채화로 그린 것 같은 표현. 스케치 일러스트 하면, 이렇게 대충 이제 연필로 선 그린 것 같은 표현으로. 그다음에 기술적 일러스트 하면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두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쪽에 신인성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숨겨진 모서리가 있는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런데 요거는 잘 안 보이니까 요거보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다크 모드잖아요. 이게 다크 모드에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배경이 하얀색이면 저게 지금 숨은 선이 검은색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잘 보입니다. 다크 모드에서는 저거보다는 그냥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이게 더 훨씬 더 잘 보이겠네요. 요 숨은 선이 주변의 색상에 따라서 약간 색상이 가변이 되면 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2D 캐드가 더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런 부분 숨겨져 있는 선들을 같이 볼 때는 2D 캐드가 훨씬 편합니다. 그거는 이제 애당초 음영색 자체라는 게 존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색 구분이 이제 명확해지죠. 자,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저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요건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큐브 쪽을 좀 볼게요. 뷰큐브에서 제가 이제 요 기본 홈뷰랑 그런 것들 바꾸는 것들을 얘기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요 축이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Z 업 상태, 지금 Y축이 위로 올라가는데 Y 업 상태라고 하죠. Z축이 위로 올라가는데 Z 업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벤터만 희한하게 Z 업이 아니라 Y 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저거를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정면도 딱 본 상태에서, 여기 밑에 아래쪽, 저면도를 딱 보게 하고, 밑면도를 딱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밑면도에서, 홈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현재 뷰를 다음으로 설정해서 정면도. 해주면, 여기가 정면도가 뭐예요? Z 업 상태로 바뀌죠. 이게 Z 업 상태거든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은 매번 파일을 열 때마다 저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쵸? 파일 열 때마다. 저 바꿔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편하다. 그럼 그거 설정이 없느냐?
근데 설정에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설정은 이제 어디 있다 그랬어요? 도구에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설정이에요. 기본 프로그램의 설정. 여기 딱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아까 들어왔던 화면 표시예요. 화면 표시. 화면 표시인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뭐가 있냐면 뷰큐브라는 항목이 있어요. 뷰큐브.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기본 뷰큐브 방향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X, Y 플러스 Z. Z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Z축의 플러스 방향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Z 업 상태거든요. 네. 정면도가 X, Y, Z업이 아니라 Y 업 상태거든요. Z축이 내가 이제 정면도에서 바라본 쪽, 나 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면도 방향은 X, Z, 이제 플러스 Y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Y업 상태인데, 이걸 그럼 Z업 상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장을 해보고, 정면도가, XZ가 돼야 돼요, 정면도가. XZ인데, XZ도 두 가지예요. 플러스 Y냐, 마이너스 Y.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Z업은, Y축이 내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반대쪽, 저 멀리 벌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쪽은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XZ 마이너스 Y가 돼야 돼. 그리고 평면도가 XY 플러스 Z가 돼야 돼. 내가 위에서도 바라봤을 때 Z축이 위로 올라오니까 내가 바라보는 상태로.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줘요. 그럼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눌러주고 닫기를 눌러요. 그럼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정면도 이렇게 써 있고요. 그렇죠? 여전히 Y가 위로가 향한 상태. 그럼 저 옵션은 왜 있는 거냐? 그렇죠?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저 옵션을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옵션은 있는데 왜 안 바뀌니?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거를 적용해 주려면 놀랍게도 여기 홈 버튼에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면도 재설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저 세팅을 하고 정면도 재설정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평면도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아까가 아니죠. 저번 영상에서 여기서 내가 이걸 맞춰주고 이렇게 돌려서 얘를 정면도로 지정하는 그 행위하고 지금 저 환경 설정에 가서 저걸 해주는 행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환경 설정에서 바꿨잖아. 그러면 새로운 문서를 열면 그때부터는 이제 Z업으로 열리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걸 기대했어요. 이 문서는 이미 열린 문서니까 버려버렸어. 못 바꿔. 였다면, 그래, 내가 환경 설정에서 바꿨으니까 새로 열리는 건 그렇게 열려야지 하고 컨트롤 N을 누르고 스탠다드 IPT가 선택된 상태에서 작성을 눌러주시면 정면도죠. X, Z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X, Y입니다. 무슨 얘기냐? 새 문서를 열어도 정연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이상한데요?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뭔 프로그램이 설정을 해도 안 바뀌어? 그럼 저 설정은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컨트롤 N을 누르고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잖아요. 얘가 뭐냐면 템플릿이에요. 제가 이제 단위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 확장해가지고 뭐 잉글리시 매트릭 가가지고 여기서 선택해주는 이것들이 다 뭐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의 특성은 뭐냐면 그 템플릿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좌표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좌표계라는 건 파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파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게 이제 시스템 세팅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게 이제 인벤터의 입장이죠. 참 정말 희한한 건
요 이후에 나온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후발주자인 퓨전은 Y업, Z업 설정이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에서.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대체 뭐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템플릿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처음에 파일을 열 때 템플릿을 가져오는 방식 자체가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인벤터는 구조적인 한계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Z업이 된 거를 기본으로 불러와야 된다 그러면 요 지금 템플릿들이 다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저 파일들이. 오토캐드 템플릿 저장돼 있듯이 오토캐드 템플릿도 다 그 캐드가 연동되어 있는 그 지원 관리 파일 안에 시스템 내에 다 그 상태로 저장이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그 설정이 돼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KOKL의 스탠다드 IPT가 Z업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홈 버튼을 누르고 홈 버튼 오른쪽 클릭하고 정면도 재설정. 제가 그 설정은 바꿔놨으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가 평면도가 되고, 이렇게 됐죠? 네, Z업 상태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이 상태를, 얘를 저장하기.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내보내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여기 뭐 파일을 딱 눌러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고, 템플릿으로 4번 저장. 있죠? 얘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스탠다드 IPT가 있죠. 요게 이제 기본 템플릿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에다가 덮어 씌우셔야 돼요. 덮어 씌워서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저 템플릿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Y업 상태로, Z업 상태로 열린다. 그래서 저장해 볼게요. 지금 저장 이미 존재합니까? 대체하겠습니까? 예. 했어요. 자, 닫을게요. 자, 얘는 그대로 둘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열어야겠죠?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열 거냐면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갈게요. 가고 여기 화면 표시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뷰 큐브 눌러서 지금 제가 Z업 상태 만들어 놨잖아요. 이 설정을. 얘를 제가 Y업 상태로 다시 돌릴 거예요. 그래서 XY 플러스 Z, Z가 나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Z 플러스 Z, 그 다음에 XZ 플러스 Y. 자, 이 상태로 확인 눌러서 적용 받기 눌러주고 여기 홈 버튼 오른쪽 클릭 정면도 재설정 눌러서 보면은 자, 정면도인 상태에서 Y가 위로 올라가죠. 네, Z가 나를 바라보고 홈 Z가 나를 바라보고 자 그쵸 이 상태로 돌려놨어요. 지금 환경 설정 다시 Y업 상태로 갔습니다. 자, 이 상태로 컨트롤 N 스탠다드 IPT 자 작성 눌러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딱 보면 X, Y가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평면도가 보여요. 자,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평면도가 앞으로 보이는 상태로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홈의 위치를 안 바꿔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정면도. 정면도 누르면 Z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정면도에서 우측 상단 모서리를 딱 클릭하면 여기 기본 등각 상태죠. 그럼 X, Y, Z가 돼요. Z톱 상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템플릿을 덮어 씌웠잖아요. 덮어 씌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홈 버튼 눌렀을 때 이 상태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걸 하려면 홈 버튼 오른쪽 클릭하고 현재 뷰를 현재 뷰를 홈 뷰로 설정이 있고 고정거리 있고 뷰에 맞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정거리는 지금 화면에 있는 거리를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크기가 얼마가 되든 지금 거리 상태로 확대해 놓은 상태 또는 축소해 놓은 상태로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물체가 크면 화면을 꽉 채우게 될 거고요.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화면 밖으로 벗어나게 될 거고요. 물체가 작으면 가운데 점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지 말고 나 물체 크기에 따라서 등각뷰가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뷰에 맞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체 크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뷰에 맞춤으로 세팅을 많이 해요. 뷰에 맞춤. 이렇게 눌러주면 이 상태가 Z업 상태에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눌러주는 게 화면을 제가 좀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UCS 틀어졌죠? 홈을 누르면 딱 이 상태로 돌아옵니다. 요거까지 해줘야지 홈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템플릿을 다시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4번 저장 템플릿으로 4번 저장 스탠다드 IPT 선택 저장 예 그리고 닫고 아니요 자 컨트롤 N 다시 열 거예요.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주면 자 평면도가 보이는 상태 그 다음에 X, Y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딱 누르면 딱 이렇게 그렇죠. 좌표가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가 정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Z업을 만들고 내가 인벤터를 실행할 때마다 Z업으로 실행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깔리면 물론 회사에 다닐 때는 안 그랬어요. 회사에 다닐 때 내가 쓰는 대로 막 다 바꿔놓고 했었는데 일단은 교육을 할 때는 원래 초기 상태로 교육을 합니다. 인벤터가 깔린 초기 상태로.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원복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닫고요. 닫지 말고 원복을 시켜야 되는구나. 원복을 씻고 닫아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원복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홈 버튼 오른쪽 클릭하고 자, 세팅은 제가 지금 옵션에 있는 세팅은 뭘로 바꿨어요? Y업인 상태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재설정을 눌러줄게요. 재설정 누르면 여기가 윗면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정면도가 되고 Y가 위로 올라간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딱 클릭하면 이게 기본 등각이죠. 홈도 다시 바꿔야죠. 홈 마우스 오른쪽 클릭,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해주면 이게 이제 원래 인벤터가 처음 깔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처음 깔린 상태.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해야겠죠. 파일 다른 이름으로 테이블 4번 저장, 템플릿으로 테이블이래. 템플릿으로 4번 저장. 요걸 선택을 하고, 자, 스탠다드 IPT 선택을 하고, 저장.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닫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Z업이랑 Y업이랑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홈뷰의 위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오른쪽 클릭해서 홈뷰를 설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뷰를 다음으로 설정하는 거는 그 전 영상에서 제가 했었고, 정면도로 설정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이제 정면도 재설정은 그 옵션에 있는 그 Z업이냐 Y업이냐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옵션, 응용 프로그램 옵션, 여기에 있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뷰큐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정면도 재설정을 해주면 요 뷰큐브 방향에 맞춰서 재설정이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축 방향. 그래서 아마 3D 프린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Y업 상태로 안 하실 거예요. 항상 Z업 상태로 바꿔놓고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우리 영상에서 뭐 그것까지는 상관없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상관없고 3D 프린팅을 가정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이제 인벤터가 약간 좀 이질적인 시스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이질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고. 어쨌든 저런 좌표, UCS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은 저게 뭐 이질적이어도 사용하는 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것 뿐이에요. 뭐 저게 나쁘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변경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뷰 큐브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도 어느 정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화면 보이는 상태를 이제 단축키로 좀 제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안 돼요. 기본으로는. 물론 이제 내가 단축키 세팅하면 되지. 그렇죠? 단축키 세팅하면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저희 단축키 세팅하는 거 안 배웠고 기본적으로는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돌리는 것도 정면도다 우측면도다 이거 돌리는 것도 요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요 화면 표시 방법 요거를 단축키로 제공을 합니다. 요거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제 키 조합으로 눌러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퓨전 단축키니까 여기서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웍스가 인벤터보다 제가 좋게 보는 점은 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요거 가는 거를 단축키로 제공을 해요. 근데 외우기 되게 심플하게 돼 있는 단축키. 그래서 컨트롤하고 숫자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1 누르면 정면도, 컨트롤 2 누르면 정면도 반대 개념인 뒤에 배면도.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컨트롤해서 1, 2, 3, 4, 5, 6, 7이 등각이에요. 네. 그리고 8이 면의 직각으로 바라보는 건가? 제가 솔리드웍 쓴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숫자 조합을 해가지고 저 뷰의 방향을 빠르게 좀 바꿔줄 수 있게 기본 단축키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벤터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애매하다. 그럼 대신에 이제 인벤터는 이제 뷰 큐브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 물론 이제 솔리드웍스도 저 뷰 큐브를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떠 있진 않아요.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3D 캐드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느 게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솔리드웍스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퓨전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D 캐드를 배워보면은 특히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익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툴이라는 게 어느 거 하나가 딱 좋다고 얘기 못해요. 이 툴을 쓰다 보면 저 툴에 있는 저게 아쉬운데 이 부분은 그러다 또 저 툴을 쓰면 아까 저 방금 전에 썼던 그게 더 아쉬운데 이거를 다 이제 내 스타일대로 믹스를 해놓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소프트웨어는 없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하든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또 방법이 생기거든요. 나름의 이제 사용 방법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UCS 좌표계를 제어해주는 방법.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 홈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방법들이 쭉 있죠.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저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하고 다 해서 여기 있는 것들 거의 웬만한 건 다 달았을 거예요. 직교 원근, 직교면이 있는 원근 요것도 저번 영상 달았었고 현재뷰를 홈뷰를 설정 요번 영상에서 다뤘죠. 그리고 현재뷰를 다음으로 설정 요건 저번 영상에서 다뤘고요. 평면도 재설정 요것도 요번 설정에서 다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든가 여기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마우스 휠 가운데 휠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기본으로 돌았으니까 앞으로 돌리면 축소 뒤로 돌리면 확대 이건데 여러분들은 바꿔 쓰세요. 저랑 똑같이 기본 상태를 유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축소합니다 확대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안 바꾸고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오토캐드 쓸 때는 오토캐드 확대 축소를 쓰고요. 3D 캐드는 3D 캐드 확대 축소를 쓰고요. 혹시 간혹 헷갈리면은 반대로 움직였네? 반대로 움직여야지. 이게 이제 너무 몸에 배가지고 안 바꾸고도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그냥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고 저는 앞으로 그냥 휠을 앞으로 돌려라 뒤로 돌려라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확대하시던가 축소하시던가 뭐 그거는 이렇게 그냥 확대 축소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확대합니다, 축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주얼 스타일 바꿔주는 것들이라든가 여기 있는 것들 요거 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런 거 있죠. 줌 전체 홈. 그래서 홈 버튼이라고 해서 키보드에 홈 있잖아요. 눌러주면 이제 화면에 꽉 차게 지금 보이고 있는 형태가 이건데 이거는 꼭 홈 버튼 안 눌러도 되고 요거 한 가지 더 하면 마우스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홈 버튼 잘 안 써요. 홈 버튼 안 해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하면 지금 화면에 그려져 있는 게 화면에 꽉 차게. 근데 이제 가운데 휠이 좀 돌다 보니까 더블 클릭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홈 버튼 누르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축키 줌창 Z죠. Z 그러면 이제 창을 그려서 내가 창을 그린 게 화면에 꽉 차게. Z 이렇게 해서 창을 그린 게 화면에 꽉 차게.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거 볼까요? 줌 선택 엔드 하면은 면을 선택하면은 그 면이 화면에 꽉 차게. 내가 선택한 그쵸? 요 면 엔드 위쪽 면 그겁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있던 거는 이제 F5거든요. 그리고 Shift F5고 그래서 뷰는 이제 컨트롤 Z, 컨트롤 Y 이걸로 이제 뷰 내가 이렇게 막 돌린 거 이렇게 돌렸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돌렸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돌렸다가 이거를 컨트롤 Z 누른다고 이제 이전 걸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수했네. 컨트롤 Z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실행했던 명령들이 취소돼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쓸데없는 명령들을 잔뜩 해서 써가지고 이제 여기 안 바뀌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뷰 내가 이렇게 돌렸던 거 이렇게 돌렸는데 방금 전에 있던 뷰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그게 F5 이전 뷰예요. F5 그래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왜 이상하게 등장하지? F5가 이전 뷰 맞는데 자 화면 좀 돌려 지금 제가 쓸데없는 짓들 컨트롤 Z랑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보고 그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겨보고 자, 이 상태에서 F5 자 이전 상태로 돌아갔죠. 또 F5 멀어졌죠. 근데 줌이 이게 제가 이렇게 당겼는데 F5 줌은 좀 불편해요. 단계적으로 인식을 하네요. 줌을 그렇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줌은 저게 내가 한번 휙 돌렸으면 그 휙 돌린 전체를 한 스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지 않고 이게 한 5번인가 하면은 더 이상은 기억 못해요. 근데 거기에 줌이 개입하면은 줌을 단계적으로 인식하니까 5개를 넘어버리거든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걸로 이제 되살리는 거는 화면 이렇게 돌린 거.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번 돌리고. 자, 그러면 F5. 중간에 제가 줌을 했었나? 좀 이상하네요. 하나, 돌고, 둘, 돌고, 셋, 돌고, F5, 그 이후 회전은 5빛은 한 단계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아니면 제 거가 버그가 있는 건 모르겠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금 F5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저걸 다시 원복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F5. 원복합니다. 자꾸 줌이 개입이 되네요. 줌하고 뭐가 섞이면 잘 안 되는 건가? 하나 돌리고 나서 F5 하고 Shift F5. 자꾸 줌으로 가네요. 네,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중간에 줌이 자꾸 끼는 이유가 왜 저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제 인벤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인벤터 2016이 지금 초기 버전이라 저런 문제가 있는 건지 저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뷰 상태를 이제 원복시키는 거는 F5하고 Shift F5를 외우고 계시면 좀 편해요. 이전 뷰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F5를 누르고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아까 뷰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은 Shift F5를 누르고 그래서 이게 여러 스텝을 하기보다는 지금 동작성을 보니까
딱 한 스텝 가지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 저도 이 에러는 몰랐는데 지금 Shift F5하고 Shift F5 사이에서 이렇게 이상 동작하는 거는 잘 몰랐는데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갑자기 또 줌이 개입하게 하죠. 되기 시작하죠. 요건 저도 모르는 현상이었는데 저도 새로운 걸 알게 되네요. 저게 버그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거까지 이제 마저 하면은 화면 제어에 대한 건 다 할 것 같아요. 이 화면 제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해가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3DF 작업을 할 때는 내가 화면을 얼마나 자유롭게 돌려서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작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 저는 Y업인 상태, 지금 요 상태, 요 UCS 잘 보세요. 요걸 기본으로 할 겁니다. Z업인 상태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하고 따라서 저랑 따라서 똑같이 템플릿을 변경하신 분들은 반드시 원복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 영상에서 원복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반드시 요 상태로 원복해 놓으셔야 됩니다. 템플릿. 예. 템플릿 원복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지워서 다시 까세요. 자, 원래 저게 위험한 부분이라 안 다루려고 그랬는데 저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3D 프린팅하거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혹시 MFG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굳이 저거 안 바꾸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강사님들 MFG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꼭 Z업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